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여기 오늘도 묵묵히 바다에 선 어부들이 있다. 경남 남해의 박상문 할아버지. 그의 하루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물때에 따라 바다에 선 지도 벌써 50년. 철 따라 꽃게도 잡고 전어도 잡는데 봄, 가을엔 소라 껍질을 이용해서 쭈꾸미를 잡는다. 이게 이제 귀신처럼. 아 잠깐 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그 꼬막은 저 뭐예요? 이게 이제 갈매기 저건데. 네. 요놈을 까먹는 기라 이놈에. 이게 전부 까먹는 기라고. 예. 그래 여기 까먹고 이제 딱 거기 들어안에 가 있다가 또 배고프면 나가서 까먹고 짜먹고. 바닷일이라면 물고기의 습성까지 훤히 꿰뚫을 정도로 전문가다. 얼쭉 막 여기 금년에는 이게 잘 많이 질어가지고 그만 여기 이놈 잡으면 또 저 밑에 들어가 있고 팍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다 잡으면 없어. 바다는 그에게 늘 꿈의 이건 대상이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소라 껍질로 이용해서. 이걸로 예. 이걸 우리 조만할 때부터 했는데 아. 이 지금 내가 나이 70 너인데 옛날부터서 이거는 이래 가지고 짜 먹었어. 이 지역이 두꾸미가 좀 많이 나는 색이지. 소라 껍질을 타고 어부를 찾아오던 쭈꾸미. 그러나 70년을 훨씬 넘게 보아온 바다도 이제 변하는 것일까? 요즘은 예전 같지 옛날에는 않다. 우리 조그만 어릴 때 이런 줄이 아니고 손으로 이걸 어렸을 때 어릴 때도 많이 잡았지. 지금 이게 많이 없는 셈이다. 전에 옛날 같이. 옛날에는 뭐 이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져. 왜 그렇게 요즘 많이 없어진 거예요? 바닥이 자꾸 오염이 되니까 없어져요. 이 바닥이 이 밑에 뻘이 옛날 걸 안 같아. 마치 말라버린 논밭을 보는 심정. 어부의 가슴도 타들어간다. 여기는 나와. 껍질이 나오네요. 네. 미끼도 없는 소라 껍질을 3,000개만 던져놓으면 어부에게 쭈꾸미를 선물하는 바다. 어부는 늘 바닷속에서 희망을 품었다. 요즘 세상은 직장도 직업도 쉽게 바꾼다고 들었지만 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고 평생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새벽 4시. 인근 어부들이 전날의 수확을 갖고 위판장에 모여든다. 이곳에 오면 어부가 잡은 물고기는 이제 어엿한 상품이 된다. 올해 77세 김상균 할아버지도 직접 잡은 물고기를 들고 왔다. 감성동, 농어 등 모두 70여 마리. 낚시를 가면 일정이 얼마 제일 좋거든요. 10,000원 미만에 일정 가장 일정 대표적이고 장면 맛있고. 활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제값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 천직 어부를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섬마을 늑도에서 온 조성립 박학상 부부. 겨울 추위를 뚫고 하루 종일 잡은 것을 갖고 나왔는데 판매는 늘 신경 쓰이는 일이다. 하루의 수고가 가격으로 매겨지고 싱싱한 물고기가 더 대접받는 시간. 좀 더 돋보였으면. 아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한다. 이럴 땐 차라리 고기 잡는 일이 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더 싱싱해 보일 순 없을까? 오늘따라 유난히 물도 많이 뿌려본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가격의 낙찰. 기대에서 실망으로 이내 할아버지 얼굴은 굳어진다. 할머니 역시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삼천포와 남해군 창선면 사이에 있는 섬 늑도. 1월의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늑도 앞바다로 나서는 어부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바다에서 한평생을 산 어부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낚싯줄 하나, 그리고 그들의 감각이다. 외줄 낚시 중에서도 손으로 직접 낚싯줄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낚싯대보다 빠른 감각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격이다. 이런 손낚시를 어부들은 슬래키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낚싯줄로 풀을 얇게 먹인 면사를 쓴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0의 박학상 할아버지. 30대에 울릉도 오징어 배를 타면서 바닷일을 시작했다. 멀미도 객지 생활도 싫어서 고향 바다로 돌아왔지만 낚싯줄을 놓지 못했고 오늘도 여전히 바다 위에 섰다. 요즘 같은 경우에 잘 잡고 한 20마리, 어제 한 10대마리에서 결국에 못 잡고 또 더 잡는 배도 있고 더 못 잡는 배도 있고 꼭 종잡을 수가 없지. 같이 이제 안 되는 거고. 육지에서 시집와 바닷일이라곤 몰랐던 아내도 남편 따라 어부가 된 지 벌써 20년. 외줄 낚시는 미끼로 새우를 많이 쓰는 편이다. 갯지렁이와 조개도 쓰지만 단연 살아있는 새우가 입질이 좋다. 어부에게 싱싱한 미끼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날의 수확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박학상 할아버지도 고기잡이 노하우만큼이나 미끼를 까다롭게 챙긴다. 미끼 새우의 경우 전날 밤에 잡는 편이다.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지면은 돌밑에 다 엎져 있다가 좌우로 이제 달달달달 헤엄쳐서 그때 그야 여기 그물도 들어가지. 낮에 끄면 앞에서 뭐 덜덜덜덜 하고 더 엎쳐서 땅에 딱 붙어비니까 돌새 한 발도 안 들고 그러니까 방 아니면 안 들어. 주로 늑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새우를 쓰는데 요즘은 미끼 구하기가 힘들어 걱정이다. 부쩍 새우가 줄어버린 것이다. 다른 새우가 좀 달라요? 잡았어요. 손끝으로 전해오는 감각은 틀린 적이 없다.
물고기가 미끼를 먹고 달아나기 전에 재빨리 올려야 한다. 아무리 손이 시려도 손가락 끝까지 장갑을 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겨울어정 노래미는 어부를 제일 고생시키는 물고기인 셈이다. 어이구,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예, 이 큰 기라 깔합니다. 아, 우리가 말할 때는 모재기. 모재기. 예. 모재기가 뭐예요? 큰 건 모재기라. 아, 큰 고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측할 수가 없는 바다. 그동안 물고기가 적게 잡히더라도 희망을 버려본 적이 없다. 이것이 노부부가 오늘도 바다에 나서는 이유다. 네. 이거 쌈배. 외줄 낚싯배는 밀물과 썰물을 타고 이동하면서 고기를 잡는다. 김상균 할아버지. 50년 동안 반복된 출어 준비는 이제 몸에 배인 일상이 됐다. 남해에서 태어나 77이 될 때까지 바다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달관의 경지에서 자만할 법도 한데 여전히 고기잡이의 시작은 미끼를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도 그 일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 미끼 아니면 아니 낚시를 하도 안 해요. 미끼 낚시 때문에 나가서 하루 100마리 이런 거 미끼 아니면 항상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 새벽 4시 다시 노어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예전에 앞바다에서 잡던 것도 요즘은 1시간을 달려 바지락 양식장 근처로 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폐기 직전에 통통배를 고집하는 어부. 그가 어부로 일하면서 고집해온 철칙이 있다. 제자리에 가서 날 살고 기다리지 않는 거야. 그냥 갈라패는데 언제지 고기가 날서도 올라올 때는 아침에 그게 풍부한 플랑크톤이 물고기를 부르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당연히 어부도 모여든다. 다른 마을 배들도 모두 모였는데 특히 물이 들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가 잘 잡히는 편이다. 어부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어부는 찾아보기 힘든 게 요즘 어촌의 현실. 대체로 부부가 같이 조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외줄 낚싯배 중에서도 김상균 할아버지는 가장 경험이 많은 어부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새우를 잡은 만큼 노어부는 미끼 새우를 다루는데도 능숙하다. 그런데 오늘은 바닷속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인다. 다 낚아 못 있는 것 같다. 이럴수록 온몸의 감각을 손끝으로 모아야 한다. 아무리 추워도 장갑은 끼지 않는 것이 기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손끝 굳은 살까지도 최대한 감각을 살려야 한다. 미세한 느낌이 줄을 타고 오면 이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성질이 급하고 공격성이 강한 농어를 산채로 잡으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서본 게 지키 들고 있거든. 던지라 보고. 지키 들고 있게는 요놈은 딸깍 헐쩍에 잡들여야지. 뭐 어쩌다가 좀 시간이 늦어비놓으면 죽어 먹어비는 기라. 고기 낚는 거는 죽으면 그만 그게 상품이 안 되거든. 낚시꾼들은 뭐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는. 특히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농어는 순간 포착이 중요하다. 경계심이 강하고 영리한 감성돔 역시 까다로운 물고기. 그러나 그의 감각은 늘 적중하고 승리는 어부에게 돌아간다. 노부는 오늘 80마리 정도를 낚았다. 수확도 신명도 좋은 날이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와 함께한 김상균 할아버지. 몸이 허락하는 한 할아버지는 내일도 바다로 나설 것이다. 그는 어부이기 때문이다. 새벽 5시 바늘에 가짜 미끼를 가득 매단 삼치잡이 배가 일찌감치 거문도 앞바다를 누빈다. 외줄 낚시 중에서 끌 낚시는 속임 낚시를 많이 한다. 배를 빨리 몰면 대시가 삼치가 먹인 줄 알고 덥석 무는 것이다. 줄엔 납을 매달아서 끄는 동안에 뜨지 않도록 한다. 바다에서는 어부에겐 모든 것이 전부다. 삼치잡이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 50년 동안 어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이제 줄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서 몇 시간이고 삼치가 걸릴 때까지 줄을 잡고 있어야 한다. 삼치가 무는지는 오로지 손끝이 알아챈다. 그러나 달리는 배에서 20kg이 넘는 줄을 잡고 있기란 젊은이도 쉽지 않은 일. 마침내 줄을 넣은 지 2시간 만에야 삼치가 걸렸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뭐 하루에도 한 100만 원 정도도 올라오는 수도 있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없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속도를 조절하며 삼치를 올린다. 바다의 폭주자라는 별명답게 엄청나게 빠른 삼치. 다급할 땐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그 습성을 이용해서 지치게 하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낚싯줄 하나에 줄을 60개 정도 매달았는데 그 길이는 수온에 따라 달라진다. 또 있습니다. 삼치는 거문도가 주어장이다. 아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조금과 살이 쌓이 물대에 잡히는데 삼치 파시에 200여 척 삼치배가 몰리던 1960년대에 비하면 그 양도 많이 줄었다.
손끝에서 느낀 대로 3마리, 1m 30cm, 5kg의 난폭한 삼치가 노부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이 정도 크기면 3마리에 15만 원을 호가할 것이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나왔던 어부는 손끝이 가볍다. 그러나 어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고기가 안 물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해서 옆에 때는 고기를 잡은데 못 잡으면은 자연적으로 뭐 속도도 올려보고 내려보기도 하고 또 어장을 밀가슴으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하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장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고기가 다행히 물어서 낚으면 한데 못 낚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이 어장이라는 건 절대 마음이 조급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물이에요. 두 손 가득히 수확을 안고 아내 앞에 서면 당당해진 어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커진다. 가질 정도 숨을 뻗쳐갖고 막 끄고 올라갈게 안 물게 잘했어 그런데 딴 사람은 싹도 못 보고 오자마자 삼치 잡은 무용담부터 들려주는 어부. 이 기분에 그는 오늘도 바다로 나서는 게 아닐까. 이거 나쁜 걸 봐야 될 거인지 이거 그렇다 싶어서 걱정을 했더만 그래도 첫 술에 그냥 딱 물어갖고 내놓게 거문도에서 밥 반찬 겸 술안주로 자주 볼 수 있었던 삼치회. 그러나 환경도 점점 변하고 불법 쌍끌이 어선이 진을 치고 어탐기로 삼치떼를 쓸어가자 노부는 삼치잡이가 걱정스럽다. 아따 좋다. 그러나 끝까지 바다를 지키고 싶은 것이 어부의 소망이다. 삼치가 끊길 때까지는 잡아야지. 이제 그게 이제 나와서는 업이니까 그 뭐. 바다를 평생 일터로 알고 산 어부들. 외줄 하나 든 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고 바다의 일부였다. 그러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키는 요즘 어부들을 보며 그들은 걱정한다. 이제 바다의 운명도 그들 세대에서 끝나는 건 아닐까.